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탄소의 순환이라 하는 것은 일어나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직권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가 이런 형태로 나는 거, 수권은 이런 형태, 생물권은 이런 형태, 기권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좀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탄소의 순환은 금방 따라가니까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넘어가면은 129페이지 내용이죠. 지구 시스템에서, 이런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흐름이 되는 에너지 흐름의 어떤 원천, 이런 부분에 에너지가 다양하게 막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이 에너지 흐름의 가장 주요 요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무조건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게 주입니다. 주. 그 다음 밑에 있는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적어요. 굉장히 적어. 지구 내부 에너지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력 에너지. 굉장히 작은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주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 요걸 기억하세요. 99% 이상일 거예요. 이게 아마. 태양 에너지가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뭐라고? 날씨가 변화하고, 그다음에 수권이 파도가 치고, 해류의 흐름이 생기고, 그다음에 생물들이 살아가고요. 그다음에 기권의 순환들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직권에 영향을 끼치는데, 직권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직권 같은 경우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왜 생기느냐면, 이 원인은 지구 내부에, 저번에 우리 얘기했었지, 지구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었어? 조그마한 미행성들이 충돌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었잖아.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내부에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축적된 에너지. 축적된 에너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라고 해서, 방사성 원소가 왜 만들어지냐면, 실제 이런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수소가 있잖아. 수소. 어떻게 생긴지 알지? 원자 모형. 이렇게 생겼지? 그런데 요 수소에 중성자가 달라붙어 있는 수소가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중수소라고 해요. 중수소. 그 다음에 수소에 양성자가 한 개니까 무조건 수소잖아. 이거는 원자번호 1번 수소잖아. 근데 여기에 중성자가 2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수소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삼중수소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그 양성자 하나 달라붙어 헬륨이 되는 거야. 달라붙기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있는데, 얘네들은 불안정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정한 상태, 즉 이런 상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의 상태로 자꾸 바뀌려고 합니다. 자꾸 바뀌려고. 그럴 때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그래서 방사선 원소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탄소 같은 경우도, 탄소가 몇 번이야? 탄소가 6번이에요. 그래. 바로 튀어나오면 좋죠. 그래서 이 탄소 같은 경우는 6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야? 6개지. 양성자가 셋, 넷, 5, 6개 이렇게 있고, 중성자도 일반적으로 6개가 있어요. 셋, 넷, 5, 6개 이렇게 있어. 이게 탄소야. 그런데 여기에 중성자가 2개가 더 달라붙어 있는 탄소도 있어. 얘는 질량이 얼마냐면 14야. 원래는 탄소는 10인데 얘가 안정한 건데 14짜리 이러한 탄소가 있어요. 얘는 불안정합니다. 그래. 그래서 질소로 바뀌거나 아니면 원래 상태 이렇게 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쪽으로 가려고 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방사선이거든. 이런 방사선 원소가 붕괴가 돼. 붕괴. 왜? 안정한 쪽으로 가고자 한다. 얘는 사실 질소로 바뀌어요. 질소로. 그 다음에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수소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걸 붕괴라고 그래요. 붕괴. 그럴 때 붕괴되는 열에 의해 가지고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결정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지구 내부가 뜨끈뜨끈한 거야.
이 열 때문에. 하지만 태양 에너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직권 같은 경우는 지구 내부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 얘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태양이 있으면요 지구가 있어요, 달이 있습니다. 그때 얘네들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 인력 무조건 작용하잖아. 이 힘은, 인력은 지구와 달 사이에도 무조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달과 태양 사이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또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다 상호작용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중력이라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죠. 만유인력. 그런 힘에 의해 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난 태양을 표시 안 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분명히 있는데도 표시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태양은 너무 멀어. 그러니까 달은 태양에 비하면 크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구와 더 가까운 게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은 내 표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주로 태양의 인력도 있고요. 달의 인력도 있는데 달의 인력이 더 크다고요. 이런 인력에 의해 가지고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게 바로 조력 에너지입니다. 요거에 의해서 밀물도 생기고 썰물도 생기고요. 밀물과 썰물 나면 서해안하고 남해안, 특히 서해안이 대표적이잖아. 동해안은 밀물 썰물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긴 있는데 바닷물의 양도 많고 바다도 깊고 하다 보니까 밀물 썰물이 큰 차이가 안 나. 하지만 서해안은 어때? 너무 얕아. 바닷물 양도 적어요.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경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 서해안은 거의. 동해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얘는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바닷물의 양도 많아요.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요거밖에 안 나타나요. 약 30대에서 40cm 정도.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넓게 나타나. 그러면서 갯벌도 나타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조력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태양과 달의 인력인데 달의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요. 요거 두 개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모든 에너지 흐름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 에너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지구가 있으면은 태양 에너지를 받을 때 당연히 이쪽 지역하고 적도 지역하고 고위도 지역. 고위도란 얘기는 왜 고위도라 얘기 부르냐면 적도가 있으면 적도를 여기라고 볼게요. 이렇게 적도를 이쪽이라고 본다면은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각도 있지. 요 각도. 요 각도가 바로 위도예요. 위도. 위로 올라갈수록 각도가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고위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쪽도 마찬가지겠지. 요 각도가 뭐라고? 위도라고. 적도를 기준으로 생긴 각도를 우리는 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쪽도 각도가 좀 더 커지지. 남극이 바로 고위도 지역이 되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위도별로 봤을 때 저위도 지역하고 고위도 지역, 각도가 큰 지역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면적이 거의 수직으로 받잖아. 면적이 굉장히 좁잖아. 하지만 여기는 태양 에너지가 퍼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을 받겠지. 그러니까 좁은 면적을 동일한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더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적도가 덥고요. 여기는 위도가 높으니까 넓은 면적을 태양 에너지를 받으니까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작아져서 그래서 춥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30페이지. 여기는 그림 봅시다. 이 그림 보고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면 돼요. 물수지 평형. 물수지 평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의 수입과 지출을 줄여서 물수지라고 해요. 수입, 지출 적어 놓으세요. 수입, 지출, 입출 적어 놓으세요. 입출. 그걸 줄여서 물수지라고 그래. 열의 수입과 지출은 줄여서 열수지라고 그러겠죠. 나중에 배워요. 하지만 물수지는 물의 수입과 지출이니까 지표 입장에서 바다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은 뭐야? 지표에서 수입은 비 내리는 거지. 뭐 비나 눈이 내리는 거지. 비는 내리는 거. 요게 수입이고요. 요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강수라고 그러지. 강수. 강수가 수입이고. 그다음에 지출은 물이 흘러내려서 강으로 흘러내려서 바다로 나가야 되겠죠. 요게 지출이지.
근데 또 있어요. 이 강수가 스며들어서 생긴 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이게 지하수야. 지하수가 또 바다로 흘러내려가거나 이러면 지출이 되는 거야. 요 수익과 지출이 딱딱딱 맞아떨어진다고. 그래서 보면 거기 수입이 얼마야? 봐봐봐. 숫자 안 나왔나? 에이씨, 바로 문제를 보자. 저쪽으로 가세요. 연습 바로 합시다. 쉬워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할 수 있어요. 134페이지 보세요. 134페이지. 지금 보는 친구들 펴야 된다. 책을 보면서 해야 된다. 영상만 보면 안 돼요. 알겠죠? 134페이지. 새끼야. 펴라고요. 거기에 16번 문제 있습니다. 16번. 보세요. 강수가 기억이에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증발이 되는 양도 있죠. 16이야. 나 지하수가 얼마인지 하천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아 미쳐버리겠네. 얼마인지 모르네. 하지만 바다를 보세요. 바다 쪽을 보니까 강수가 얼마입니까? 75입니다. 그게 수입이야. 지출은 증발되는 양이 지출이죠. 그쵸? 그러면 들어온 게 또 있지. 지하수와 하천수 보이지? 그게 니은이잖아. 그러면 니은과 75 강수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8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증발되는 양이 같아야 된다고요. 늘 수익과 지출이 됐죠? 그러니까 얼마니? 니은이 9 더하기 75가 84 아니야. 그러면 그 75는 지표 입장에서는 지출이야. 맞지? 아 9가 지출이지. 됐지? 니은이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출 또 있지. 증발. 그럼 9하고 16 더하니까 얼마야? 25겠지. 지출이 25면 수익도 25겠지. 거기 기억이 바로 뭐야? 강수가 25가 되는 거야. 답이에요 이게. 답 적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수지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평형을 이루어요. 평형. 물수지 평형이라고. 수익과 지출이 딱 맞아떨어지면 된다. 만약에 수입이 있는데 지출이 적다 그러면 물이 계속 쌓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적고 지출이 크다면 물이 자꾸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 물수지는 항상 평형을 이룬다. 아, 비 내리는 것과 그다음에 강수, 그다음에 흘러나가는 거 전부 다 더하면은 강수가 된다는 거. 강수량이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물수지는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 됐죠? 자, 지금 여기는 문제 안 풀 거예요. 여기는 금방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138페이지를 펴니다. 138페이지. 아니야. 여기 부분은 숙제를 안 낼 겁니다. 왜?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여기 부분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산수만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세계 지도를 그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거는 내가 이 단원을 가리키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대서양이 어디고 인도양이 어디고 태평양이 어딘지를 몰라. 그 다음에 많이 심각해요. 많이 봤어 나는. 그 다음에 인도가 어디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어디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딘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어딘지 몰라 진짜. 러시아는 진짜야. 러시아는 러시아도 어딘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 애들이 있어. 미친. 그거부터 할 거야. 잘 봐. 내가 지금 그리는 게 어느 부분인지 잘 보세요. 예상을 해봐봐. 홍해도 모를 것 같습니다. 홍해는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몰라요. 얼마나 잘 그리지? 사람인데 점수 사람. 야, 이 부분은 어디냐? 여기가. 여기 어디야? 동남아시아. 여기가 동남아시아야. 동남아. 어떻게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아니? 유럽의 이쪽이잖아. 동강아지야. 유럽이 여기잖아. 아 세계 지도가 저 모양이요. 대륙 하나. 저 모양이라고? 내가 이걸 그리려고 내가 이거보다 더 잘 그리는 사람 있는가 봐봐봐. 사회에서는 더 잘 그리나? 아무튼 간다. 저게 땅. 여기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 여기 중국이잖아. 저기 전체를 다 그리신 거구나. 계속 여기 있고요. 유럽이 저렇게 낮게 쎄, 있어요. 동남아시아가 저렇게 작았어요? 동남아시아 아니 동남아시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쌈새끼야. 유럽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아프리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 옆에 튀어나온 거 뭐야? 그래 인도 옆에 튀어나온 거 어디 튀어나온 거 뭐 여기 여기 인도잖아.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아니야. 아라비아 반도.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여기가 명칭이 그래?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북아메리카 그립니다. 유럽이 저렇게 낮게 있어. 야, 얘가 호리호리해 좀.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같은 데 있어. 갑니다 이제. 멕시코가 아 없어서 너무 많이 내려왔다.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요. 파나마로 바로 직행. 파나마 또 모르는 애들 굉장히 많아. 파나마 문화가 뭔지 모르는 애들 있어요. 어딘지 알아? 네? 모르잖아. 봐봐. 모른다니까. 위인데 사람 위인데. 그래도 위치는 비슷하게 좀 그려줘야 되니까. 다시. 그러니까 싱크를 비슷하게 글쎄, 그리는 게 맞잖아. 중국이랑 멕시코랑 됐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글쎄, 이 정도면 중국이랑 멕시코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왜 아프리카랑 멕시코가? 지금 이 수업 설명하는데 중국과 멕시코는 중요하지 않거든. 아니 그럼 유럽이 왜 저렇게 낮게 있어요? 유럽이 중요하진 않거든. 중요한 것만 그린 거예요. 여기 바다가 무슨 바다야? 태평양이잖아. 여기가 무슨 바다야? 인도요. 인도양이잖아.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무슨 바다인데? 됐어요. 여기가 바로 여기 아니야. 여기 이 해안선이 일치하잖아. 딱 맞잖아. 백연어가 백연어잖아 이거를. 그래서 원래 대륙이 하나였던 거 아니냐 했다가 바보됐었죠. 왜 그래? 왜 대륙이 하나였는데 이렇게 벌어졌냐? 그러니까 달과 태양의 인력인가? 뭐지? 그러다가 수정됐었죠 완전히. 근데 이 백연어가 안 되겠다. 나는 그린란드로 가자. 그래서 그린란드가 어디 있냐? 얼어 죽었어. 여기 있죠. 그래 그린란드 갔다가 연구하다가 얼어 죽어서 행방불명 됐어요. 저기 아이슬란드. 됐죠? 정확히 그래요. 영국이네. 자 보세요 이제 위치 아프리카야.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어. 그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홍해 아니에요. 홍해가 뭔데? 홍해가 왜 유명했어? 지금 전쟁 터진 것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예전에 훨씬 더 옛날에 모세의 기적이 홍해에서 일어났잖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쫙 갈라져라. 이렇게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하는 그런 성경 일화가 있잖니. 홍해. 여기가 인도야. 인도 위에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응?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까지 이어집니다. 아무튼 히말라야 산맥이 더 중요한 거야. 히말라야 산맥에 어떤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있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왜 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됐는지를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응?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 다음에 위쪽에 뭐가 여기에 여기 필리핀.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가 있고 이쪽이 페루란 말이야. 페루. 아까 얘기했던 거. 칠레 알죠? 칠레 긴 나라 칠레. 칠레 위에 여기 페루가 있단 말이야. 그래요. 여기에 산맥이 있어요. 아주 큰 유명한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라고 아주 유명한 산맥이 있어요.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일본은 왜 하필이면은 맨날 지진과 화산에 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울 거라고요. 알겠죠? 근데 보니까 지진하고 화산이 나타나는 부분을 봤었어. 화산이 나타나고요. 화산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화산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화산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쭉쭉 찍어봤단 말이야.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이렇게 점으로. 그 다음에 지진이 나타나는 지역도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 여기는 아주 그냥 엄청 유명하죠. 일본에 안 좋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 원래 그렇잖아. 뭘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 물론 반일 감정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반일 감정이 없을 수가 있나요? 독도는 우리나라 땅에 자꾸 지네 땅에는 우기절상놈 새끼들이 왜 지들이랑 중국이랑 잘 싸워줘서 우리나라는 좋구만지. 좋다고? 그래? 중국이랑 잘 싸워줘서 언제 또 나빠질 수 있잖아. 중국이 독도 우리 땅이라 하더만. 중국이 독도 우리나라 땅이래? 예,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그래요. 이런 현상들 여기에 자꾸 지진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나타나요. 여기도 지진이 나타나요. 화산은 별로 없어. 그다음 여기는 화산 있지. 여기에 섬이 있잖아. 무슨 섬? 너네 알고 있는 거. 하와이. 그래. 하와이가 화산섬이잖아. 나타나는 거야. 야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날까? 궁금하죠.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해본 거야. 근데 그 전에 이쪽 지역들이 지진과 화산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 이거야. 태평양의 고리 형태의 모양으로 유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환태평양. 고리 환자라 고리 모양의
태평양에서 태평양의 고리 모양 환태평양 화산 지진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이걸 별명까지 지어줬어. 너무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고리 모양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 고리라고 별명까지 지어줬어. 거기에 이제 일본이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일본이 이런 거예요. 지진 안 났으면 우리나라 안 났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 나중에 여기 있는 미국과 여기 있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야. 잘 봐. 아메리카 대륙이잖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있단 말이야. 얘는 우리나라로 자꾸 오고 있어요. 점점.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얘는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요. 계속 위로 올라가. 이런 현상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일어나는지 몰랐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혹시 이게 멘틀대로 때문이 아니야? 야,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야, 멘틀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 지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지금 그리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지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걸 대륙지각이라 배웠었죠. 기억나네요? 해양 지각이에요. 대륙 지각에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이 주로 많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외웠나 보자. 화강암질.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해양 지각은 주로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다음에 아래쪽 여기 경계면이 어떤 경계면입니까? 이름이 모호로 비치지 불연속면인데 줄여서 모호면. 외워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아래쪽은 멘틀입니다. 멘틀인데 이 멘틀이 딱딱한 멘틀이 있고요. 말랑한 멘틀이 있어요. 딱딱한 멘틀까지가 여기가 돌이야. 얘도 멘틀인데, 얘도 멘틀인데, 근데 이쪽은 말랑말랑한 멘틀이라서 연약골이라 불러요. 연약골. 엿이 말랑말랑한 겁니다. 온도가 높아서. 근데 여기는 딱딱한 온도가 그나마 좀 낮아서 물론 높아. 하지만 다른 멘틀에 비하면은 여기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연약골이라 암석골이라 불러요. 암석골.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는 암석골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를 판이라고 불러. 판. 플레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지각, 해양지각만 있는 게 아니라 멘틀에 딱딱한 암석골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요 깊이가 100km예요. 100km. 이런 숫자는 나중에 외우세요. 지금 말고 그냥 멘틀에 암석권 딱딱한 돌이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는구나. 이 판의 이름을 이제 볼 거야. 여기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판의 이름은 당연히 외워야 돼. 왜? 우리나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판의 이름을 외워야 돼. 이쪽이 나라가 무슨 나라야? 유럽이잖아. 맞지? 여기는 우리가 아시아라고 부르지.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통틀어서 유라시아 판이라고 불러요. 유라시아 판. 지금 외우세요. 우리나라가 있는 쪽이 판이 유라시아 판이라고요. 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대륙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봐봐봐. 여기 해양에 있는 판도 있단 말이야. 여기 판. 해양판이겠지. 해양에 있는 판. 바다에 있는 판이니까. 근데 동해안은 뭐예요? 동해안은 유라시아 판이에요. 이것도. 알겠지? 유라시아 판. 그 다음에 이쪽은 태평양이잖아. 태평양에 속해 있는 또 마찬가지로 해양지각과 멘틀의 딱딱한 암석권이 또 같이 존재하겠지. 해양판이에요. 해양판인데 여기 있는 태평양의 이름을 따 태평양판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판 이름을 알아둬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태평양판.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북아메리카잖아. 아메리카 북쪽이니까 북아메리카 판이라고 부르면 되고 여기는 남아메리카 판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됐나요? 코쿠스판 잠시 대기.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필리핀이 만들어진 판이 있어요. 필리핀 판. 그 필리핀 판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처에는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과 필리핀 판 3개가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3개가 다 포진하고 있어.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다음에 인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함께 연결시켜가지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판들이 결국에는 대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양지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멘틀의 상부 멘틀, 멘틀의 딱딱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판. 이런 것들이, 이런 판들이 전 지구적으로 본다면 크게 한 12개, 큰 판만 기준으로 한다면 10개 정도, 10여 개의 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별 이상한 조그만 판들도 굉장히 많어. 근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요.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판만 지금 외우자고요. 태평양에 있는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필리핀판 정도는 알아두세요. 필리핀판. 다른 데는 일단은 잠시 얘기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지구학을 안 하면은 몰라도 되니까 일단은 고1 과학만 얘기했을 때 요 정도 알아두고요. 근데 요 나라는 아프리카고요. 여기 아프리카. 여기다 내가 뭐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하나 그렸죠. 점선으로. 여기도 하나 점선으로 또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점선으로 하나 또 그렸죠. 그 다음에 여기 대서양 쪽에 있 대서양. 대서양 쪽에서 점선을 하나 또 그릴게요. 이쪽에다 그릴까? 이렇게 그렸어요. 뭘 그린 거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 자, 여기는 아프리카의 동쪽이야. 동쪽 아프리카, 동아프리카라 불러. 됐다. 그다음 여기는 페루야. 여기는 산맥이 있어요. 안데스 산맥이라 불러요. 명칭을 써볼게요. 한번 내가. 안데스 산맥 여기는 너네 그거 들어봤냐? 여기 페루 근처에 가면은 이 안데스 산맥에 바닷물이 갇혀 있다가 얘가 자꾸 상승을 하거든. 이게 해양에 있는 판이잖아. 해양에 있는 태평양 판은 아니야. 해양에 바다에 있는 판인데 얘가 자꾸 꾸역꾸역 밀고 올라가서 자꾸 산맥이 자꾸 높아졌어. 근데 그 전에 바닷물이 갇혀 있었어. 그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바닷물이 증발하겠지. 그러면서 소금이 하얗게 탁 있는데 그 소금이 만약에 비가 탁 내리잖아.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별빛들이 마치 그 호수에 하늘에서 호수에 탁 반사되어 가지고 굉장한 절경이 나타나. 그게 우유니 사막이야. 가본 적이 있냐? 본 적이 있냐? 아, 그런 데를 가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쌤은 가보셨나요? 안 가봤죠 나도. 나는 못 가봤죠. 그게 바로 안데스 산맥이 꾸역꾸역 위로 꾸기면서 올라가서 생기는 현상이야. 우유니 사막. 그다음에 그 산 근처에 가면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무지개 빛깔의 산 능선에서 딱 보면 산 능선의 꼭대기 근처에서 딱 바라보면은 무지개 빛깔의 산도 쫙 있다고요. 그래요. 나는 가봤느냐? 못 가봤어요. 그래요. 그런데 가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유니 사막이 굉장한 절경이래. 비가 딱 내리면은 엄청나게 아름답대. 하얀색 호수잖아. 비가 내리면 그게 딱 정바사 돼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그 별빛들이 어마어마하대요. 실명을 했대? 낮에 봐서 실명했대. 밤에 보면 되죠. 밤에. 그래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안데스 산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 지금 내가 적는 거는 외워야 돼요. 위치까지. 나 이쪽은 일본입니다. 당연히 이건 알죠. 일본에 뭐가 있냐면 해구라고 해요. 해구. 일본 해구. 마리안 해구는 아니에요. 마리안 해구는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지. 왜 깊어질 수밖에 없는지, 왜 가장 깊은 바다인지, 여기는 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지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동아프리카라고, 동쪽의 아프리카. 미리 내가 쓸게요. 동아프리카인데 열곡대라는 말을 쓸게요.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대서양이잖아. 대서양. 대서양의 중앙에, 대서양 중앙에 해령이라는 표현을 쓸게. 해령. 얘는 뭐냐면 바다에 있는 산맥이라는 뜻이야. 너네 대관령, 한계령 들어봤지? 그 산맥이라는 뜻이야. 산맥. 그게 령이라는 뜻이. 바다에 산맥이, 바다에 산이 있다고요. 그 해령이라 부르는 거예요. 됐죠? 빨리 지금 위치 보고 외우세요. 이게 칠레 페루야. 페루란 데는 열국되는 말은 잠시 제끼고
동아프리카라는 지역, 오케이. 히말라야 산맥, 일본 해구, 그다음 대서양 중앙해력, 대서양 중앙 부분, 대서양이 어딘지. 안데스 산맥이라 부른다고. 여기를 안데스 산맥이라고. 요거부터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한번 볼까 하면 내가 한번 미리 보자. 얘기 다 할 겁니다. 그 얘기. 하나하나. 다른 나라 한번 볼게요. 됐고요.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알비산 해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됐습니다. 요 정도는 외워놓으세요. 인도가 요겁니다. 여기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 동남아시아예요. 베트남이 어디 있냐? 여기서 베트남이 오른쪽 여기 끝에 여기 있나? 네. 이게 베트남인가? 나중에 베트남 한번 놀러 갈 겁니다. 갔습니다. 베트남. 선생님이 가본 나라는 필리핀과 그다음에 호주와 일본을 가봤어요. 싱가포르도 가보겠는데 거기 경유지. 일본도 경유지. 나리타 공항에 경유해가지고 호주로 날아갔죠. 10시간 걸리죠 비행기 타고. 왜 이렇게 힘들게 가세요? 호주에 출장 가신 거예요? 남이야 가든 말도. 너 그거 다 보고 해야 되나? 호주에 빠이 놀러 갔다 왜? 빠이에 다른 나라 가는 거 그다음 필리핀 거기 친구에서 갔다 왜 어쩔래? 필리핀은 갔었죠. 마닐라 갔다가 세부 갔다가 그렇죠. 호주에서는 시드니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캔버라로 갔다가 그다음에 쿠나바라브리인가 하여튼 완전 시골로 갔어요. 시골에 한국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시골은 왜 가셨나요? 시골에 일하러 갔다 왜? 청소했다 가서 마트 청소. 재밌으셨나요?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돈을 줘요. 호주는 주급이야 주급 원래는.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만 이제 클리너는 걔네들은 2주에 한 번씩 돈을 줘요. 2주에 한 번 돈 받는 거 한 달에 그래도 한 4,500원 받아요. 한 달에. 우리나라보다 센데? 쎄. 그런데 물가가 겁나 세요. 아. 담배 한 갑에 5만 원 막 합니다. 싼 게 2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뭐 사 먹고 뭐 한 달에 월세가 딱 나가는 거 보면은 장난이 아니야. 매주 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거의 주세. 200불씩 막 주기도 하고 250불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냥 거의 뭐 25만 원을 생각합니다. 비싸죠. 그러면서 팔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놀았어요. 아무튼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죠. 지금도 가고 싶어. 막 한번 나가고 싶어. 호주 베트남도 가고 싶고 필리핀도 다시 또 가고 싶고요. 캄보디아는 가기 싫어요. 거기는 아닙니다. 새 캄보디아 말고 아프리카는 가기 싫어요. 새 나는. 캄보디아 말고 태국은 어떠세요? 태국도 가기 싫어요. 태국도 지금 전쟁 나는 중. 전쟁 나는 게 중요한 게 태국도 보면 남장 여자들이 많아요.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기 미쳤냐? 날 자꾸 이런 데로 보내려 하냐? 인도도 가기 싫어요. 새 할레데 있어요. 새 기온.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괜찮습니다. 아직 전쟁이. 괜찮아요. 우크라이나 괜찮습니다.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그 나라가 또 있죠.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는 김태희 같이 생긴 여자들이 밭을 메고 있대요. 근데 거긴 평균이 김태희야 외모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브라질 쪽 가기 싫어요. 브라질 쪽은 가기 싫어요. 팔레스타인 멕시코도 팔레스타인 자꾸 보내지 말아라고 말해가지고. 그럴 바에 차라리 남극을 갑니다. 뭐 남극은 예멘도 가보고 싶어. 남극 세종기지를 가요. 예멘도 가고 그래라. 날 일반적으로 보내라. 버뮤다 삼각. 됐죠? 버뮤다 삼각지가 정확히 어디 있나? 그 뭐냐 저기 어디? 파나마 오른쪽에 하나면 오른쪽 여기 오른쪽 거기가 아르티미스라고 불리고 거기가 버뮤다 삼각. 요 부분에 있다고 버뮤다 삼각지가. 네. 그게 왜 유명해졌어? 바다 파도가 하나도 안 쳐서 그리고 비행기 사라져서 비행기 사라지고 배도 훨씬 사라지고 안 하지. 되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네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유명해졌죠. 그런 미스테리가 있긴 있지. 아무튼 지금 근데 통신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모르지. 그건 모르지. 파도가 없다는 얘기 그 지역이 적도 근처에 무풍지대라는 뜻이야. 쌤이 그래서 한번 없는 들어가서 연구해 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거야 지금 현재. 자, 요거만 이해를 좀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 있는 판들이 있잖아요. 이 판의 경계 있지. 판의 경계.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 그 다음에 태평양 판과 필리핀 판 사이의 경계. 또는 필리핀 판과 여기 태평양 판과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판 사이의 경계. 남아메리카 판 사이의 경계. 물론 여기 코코스판이라는 판이 있지만은 이름은 몰라도 괜찮다고요. 아무튼 이런 해양판과 그다음에 대륙판과의 경계, 이런 경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대서양 중앙에는 마찬가지야.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해령부터 그려볼게요. 해령부터. 이렇게 해령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멘틀이 대류를 하는 거예요. 멘틀 대류.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위에는 어느 쪽에 바다잖아. 바다. 대서양이라고. 바다. 양쪽에서 뭐가 갈라지는 거야? 해양 지각이, 해양판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마그마가 위로 솟겠지. 솟다가 바닷물 때문에 식어요. 식어서 굳어. 그러면서 거대한 산맥처럼 보이는 거야. 사람이 요만합니다. 됐죠? 큰 산맥이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 해령이라 부른다고요. 근데 이 해령이 대서양 중앙에서 생겼기 때문에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요런 데도 해령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벌어지면 돼. 벌어지면. 양쪽으로 벌어지면은 뭐 때문에? 멘틀 대류 때문에. 멘틀 대류가 왜 일어난다 했어? 멘틀 대류가 왜 일어난다 했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왜 생겨요?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사성 원소의 붕괴 때문에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에너지가 든다. 그 에너지 때문에 멘틀이 대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기는 게 해령입니다. 그러면 대서양 중앙에 놓는데 이쪽 판하고 이쪽 판이 다르겠네. 맞지? 판이 다른 거예요. 그 판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바다보다 땅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바다보다 땅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비 내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의 열수지, 물의 수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지. 그런 것들이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지질학과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대륙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륙판을 그릴게요. 대륙판을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여기 있는 해양판 얘기했지? 해양 지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해양판이 이 대륙의 아래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뭔 얘기인지?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의 경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 무슨 일?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륙판이 있어요. 해양판이 밀려 들어갑니다. 돌이 밀려 들어가는 거야. 한마디로 암석이. 돌이 밀려 들어가니까 지금 뜨거워 지금. 이거 조금만 했는데 뜨거워 여기가. 따끈따끈해. 돌이 밀려 들어가는 당연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일단 이해해서 원래는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마그마가 생깁니다. 마그마가 부글부글 생겨요. 이것이 위로 솟겠지 화산활동 생기죠. 화산활동. 그 화산활동을 생기다가 나중에 굳어요. 식어 굳어요. 그 다음에 또 마그마가 또 생겨요. 계속 밀려 들어가는 건 왜? 멘틀 대륙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면 또 식겠죠. 또 섬이 생겨요. 또 마그마가 또 부글부글 밀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마그마가 부글부글 생겨요. 섬이 또 생겨요. 그러다가 바닷물을 또 올라왔어. 이게 바로 섬이야. 하와이가 그렇게 만들었어. 사실은 원래는 이게 아니지만 일본도 이렇게 만들어. 일본 해고. 여기서 바로 태평양판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해양판이 계속 밀려 들어가는 거야. 계속 밀려 들어가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일본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는 또 다른 원리야. 하와이도 다른 원리야. 필리핀판도 마찬가지. 필리핀 여기 태평양판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얘는 바다에 있는 판이야. 필리핀판이. 태평양판도 바다에 있는 판이야. 해양 지각끼리. 해양 지각. 바다에. 해양 지각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움푹 꼬이겠지. 밀려 들어가는 게 파이잖아. 홈이 생기죠. 요게 바로 마리아나 해구야. 마리아나 해구. 됐나요? 밀려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홈이 생기잖아. 계속. 이게 마리아나 해구야.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 여기에 있잖아.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에서. 그럼 해령은 충분히 이해된다. 양쪽에서 갈라지니까 해령. 됐죠? 얘는 밀려 들어가서 생긴다. 밀려 들어가서 해구가 생긴다.
해구. 여기에 해구 생겨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해. 해구 생겨요. 요걸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 요걸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점이 안 생기고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만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 지역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해구라고 그래요. 해구. 오목 들어가는 부분. 해구. 됐죠? 어떤 상황이지? 벌써 가나? 벌써 가나? 추웠어요. 춥기는 못 추고 더운데 지금.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안데산맥은 밀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해구가 생기는 건 맞아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그런데 이 산을, 이 대륙을 구기면서 밀려 들어가. 구기면서 밀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솟아버리는 거야. 구기면서 밀려 들어가는.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은 히말라야 산맥은 어떻게 생기냐면 두 대륙이 있습니다. 대륙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인도가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 남반구에 있었어. 원래 남쪽에 인도가 아주 옛날에 여기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얘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야. 멘톨 대륙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유라시아 판하고 부딪혀가지고 계속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도 1년에 한 1에서 2cm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에베레스트 산을 그냥 올라가지 못하겠죠. 산소 마스크를 써도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대륙권을 벗어나면 어떻게 할래? 뭐 끝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대륙판이 계속 올라가니까 얘를 꾸기면서 결과적으로는 높은 산이 되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원리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요거만 알아두세요. 동아프리카, 그다음에 대서양, 중앙이랑 요거는 이해했잖아. 요게 바다의 산맥이라고, 요게 해령이라고, 요게. 그냥 요게 뭐야? V자로 생겼잖아. 맞지? 뭐라고 할까? 그러면 V자 형태 계곡이잖아. V자 계곡인데 요게 열을 지어지고 이게 입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입체로 되어 있거든요. 쭉 열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입체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V자. 그래서 V자 열곡이라고. V자 열곡. V자 열곡. 이건 뭐냐면 미리 얘기하자면 동아프리카 열곡제로 하는 거는 뭐냐면 미리 얘기하자면 양쪽에서 벌어지는 해령처럼.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저지대 가서 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요 열곡제라고 하는 건 해령하고 비슷해요. 근데 동쪽 아프리카 부분에서 양쪽으로 판이 벌어지면서 육지가 갈라지는 거야. 한마디로. 계속 갈라진다. 나중에 계속 갈라진다. 나중에 바닷물이 차겠지. 바다 되는. 응? 교과에 안 나와. 안 나와.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만나 시간이. 네. 내가 한번